7월 1일 목요일, 오늘 목요일이에요. 네, 내일 금요일에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 당겨서 합니다. 오전 10시 38분 유튜브 방송 때문에 이영수 대표는 네. 목요일에 끌려 나와서. 굴려왔습니다. 네. 아니 뭐 고정이니까 나와야지. 아, 그렇죠. 네. 오늘도 변함없이 텔레그램 가치투자클럽,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텔레그램에 뭐 주식 돋보기도 같이 IT의 신도. IT의 신도 많이 알려주시고 호응도 해주시고 가입도 해주시고, 뭐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는 포인트가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원하지 않는다. 계속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안 올라가잖아. 뭐 경제지표 뭐고 다 필요 없이 좋게 나와도 그냥 그렇고 금리를 묶어두고 있고, 계속 묶어둘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구실이나 명분이 필요한데 지금 명분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델타 변이.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안 올리고 계속 주식시장을 돈으로 바치고 있고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오늘 뭐 목요일 증시는 좀 엿가락처럼 늘어지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그 인버스, 곱버스, 주가 떨어지는데 2배로 베팅하는, 많이 들어봤지? 버스에 4조 원이 몰려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을 매겨줄까? 시장이 안 매겨주거든. 그래서 시장이 떨어지는 척 하다가 또 들어 올릴 수 있어. 무엇이 들어 올리느냐는 다른 문제지만 하여튼 뭐 안 빠집니다. 뭐 매크로 얘기는 별로 할 게 없고, 워낙 우리 주식시장은 그냥 닭싸움이기 때문에 치킨 게임이라서 뭐 펀더멘탈, 뭐 실적 이런 거를 반영을 전혀 못하고 있고 그냥 투전판이죠. 테마. 그러니까 매크로 막 뭐 어렵게 얘기해봐야 뭔 필요가 있나. 실제 수익률은 그냥 종목 하나 화끈한 거 찍어서 30% 먹어야지. 우리도 그런 거 해야 돼, 그지? 그렇죠. 수익률 막 100% 뭐 손실 나면 보상해드립니다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공개시장위원회 FOMC 뭐 이렇게 들어봤죠. 조작입니다, 조작. 대놓고 조작하는 거야, 대놓고. 금리를 조작하는 거지. 금리라는 거는 뭐 경제지표를 반영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수급으로 채권 가격 올려놓으면은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떨어지니까 채권 수요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연준이든 오만때만 짓을 다 하는 거지. 아니 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가 안 오르는 현상이기 때문에 계속 하반기도 뭐 이제 7월 1일이니까 하반기잖아, 하반기도 이런 형태는 당분간 더 유지될 것 같고, 이영 대표하고는 지난주에 감자 캐러 갔다 왔습니다. 감자. 주말 농장에. 우리 농장은 아니고 이제 선배가 하는 그 밭이 있어가지고 감자를 캤는데 땡볕에 쓰러질 뻔했어요. 그 감자를 왜 캐러 갔냐면 이제 농산물 작황을 보러 갔는데 작황이 아직도 그냥 괜찮아. 뭐 풍년이야, 내가 보기에는 진짜. 풍년이야. 뭐 요즘 바이오 너무 뭐 주시장이 좋아. 진원생명과 뭐 아이진, 뭐 차바이오텍. 바이오는 어떻게 들까? 바이오는 동국제약이죠. 멘트가 어떻게 변함이 없어. 이렇게 시험이 떨어지잖아. 삼천당 제약. 3천당? 네, 삼천당 제약. 뜬금없이 또 3천당. 삼천당이죠. 왜냐면 이 경구용 에스페스 기술이 있잖아요. 경구용 이제 백신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게 되겠니? 아니 물론 되겠지. 지금 빨리 주워 담아, 빨리 큰일 나. 지금. 네. 그렇지. 될 거야. 바이오 주주들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될 겁니다. 좋아. 바이오는 믿어야 돼요. 아 그래. 기도하면 올라온단 말이야. 올라와. 그 뭐 선택의 영역이라서 그건 뭐. 그러니까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데 우리 종목들은 이럴까요? 우리가 엄청 못 찍는 건가? 그렇죠. 매주 하는데 잘 찍어야 되는데 주간 막 30% 상한가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막 한 20개 막 늘어놓고 그 중에 되는 것만 보셨죠? 되는 것만 이제 보셨죠? 자, 한미 번더치 대박 났습니다. 대박 났지. 사실 대박 났는데 시간의 문제였지 항상. 뭐 나쁘지는 않았겠지만 좀 속도가 더디다는 거. 미국하고 캐나다는 지금 뭐 혹시 50도에 가깝죠.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제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네. 에너지 얘기도 한번 돌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정전이 있어요. 일부러 꺼. 이게 블랙아웃으로 다 꺼져 버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전력소는 그렇대요. 한꺼번에 셧다운이 팍 우리가 원하지 않게 딱 꺼져 버리면은 그걸 다시 충전하고 돌리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과 뭐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수치에 가면은 그냥 일부러 몇 군데는 꺼버리는 거지.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부 정전이 막 나오고, 그런 에너지 문제하고 정책하고 그다음에
정치인하고 엮어서 테마되는 건 딱 떠오르는 건 지앤원 에너지밖에 없네. 작은 주식이지만 지앤원 에너지. 지열 써야지. 정치 테마주는 오늘 아침에 우리 그 정태근 팀장이라고 출연하시는 분, 와 진짜 열심히 잘 찾아와가지고 내가 깜놀했는데 정태근 팀장을 한번 불러 모셔야겠어. 요즘 또 새로운 테마의 달인이에요. 테마의 달인. 테마를 자체하는 게 이게 실제 리얼리티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는 뭐 금리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뭐 이게 그냥 그거는 이제 나의 썰 푸는 거의 주제일 뿐이지 뭐 별로. 추천을 밝힐게요. 우리 출연하는 정태근 팀장입니다. 알파 뭐더라? 알파 플러스 베타인가? 뭐들? 뭐 있어요. 네. 소속을 모르겠네.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 지금 이제 양강 구도지만 뭐 이재명, 윤석열 반발하는 건 아니고 네 친구냐 또 이거 하지 말고 친분 없어요. 이재명 지사. 네. 뭐 이렇게.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근데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출마의 변을 밝혔고 관련주들이 올랐다가 이제 식었고 재료가 노출됐으니까 오늘은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출마를 선언할 텐데 아무래도 여론조사에서는 가장 높고 정책이 조금 명확한 편이라서 관련주는 이제 주로 메타버스 지금 온라인으로 아마 할 거야. 그 메타버스랑 접목을 좀 해서 한빛소프트, 뭐 CMS 에듀, 하나마이크론, 이렌텍 이 정도. 그다음에 메타버스는 우리 덱스터인데. 도지사가 아직 안 갔잖아. 아 그렇죠. 또 아 특별한 게 덱스터가 있겠어. 최근에 호재가 나왔어. 그 이제 영화 관람객들한테 캐시백으로 쿠폰 소비 쿠폰 지원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덱스터는 제작비 절반 지원 받아요. 그래. 150억 그 이상 영화에 대해서는 제작비 절반을 영진위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영상지능위원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 관람객들한테도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사실 영화판은 양빵으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7월 28일 개봉이에요. 모가디슈가 조인성하고 김윤석이 이제 나오는 영화인데 이게 지금 여름 쪽에서는 볼만한 이런 대작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무슨 뭐 스크린 커터제 하자고 뭐 다양성 영화 다양성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영화판은 다 죽을 판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찬반 영화로 가면 제대로 빨아먹을 수 있는데 뭐 저는 되게 영화가 잘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뭐 보지는 못했지만. 나도 우리 못 봤지 아직. 그렇죠. 그 요즘에는 시사회 티켓도 구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 언택트 때문에 굉장히 일부 굉장히 VIP들만 모아서 맞아. 하더라고요. 덱스터 뭐 좋게 보고 있고 일단 메타버스 쪽으로 쇠 그리고 이제 OTT 쪽에서 이제 한국 드라마 쪽으로 VFX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아마 대선 후보들도 이제는 이렇게 버추얼 스튜디오라는 데에서 뭔가 이렇게 활용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렇죠. CJ ENM하고 덱스터 스튜디오 만드는데 물론 위직 스튜디오나 뭐 자이언트 스텝 네. 이런 기업들도 되게 잘하죠. 네, 잘하는데 그러니까 같은 묶음으로 있는 게 좋아. 맞아요. 그러니까 맛집은 혼자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주변에 같이 먹고 살잖아. 감자탕 골목 이렇게 그럼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 제일 먼저 메타버스에서 그 했거든요. 로블록스라고 네. 하는데 네. 뭐 보진 않았지만 뭐 그게 나름 또 센세이션 했어가지고 그러게. 또 우리나라 또 금방 또 빨리 하잖아요. 네. 그럼. 네, 배워야죠 이런 거. 네. 하나기술은 오늘 조금 이제 움직이는데 네. 삼성 SDI가 미국 현지에다 셀 네. 공장을 짓죠. 조단위 투자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네.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 공장이 있는데 그쵸. SDI만 공장이 없이 맞아요. 그동안 이제 너무 투자를 좀 안 하려고 막 투자에 대해서 보수적인 스탠스인 회사였거든요. 계속 순위는 밀리고, 그죠? 이러다가 SK 이노베이션한테도 순위가 밀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나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SDI가 움직이니까 하나기술도 따라는 가는데 하나기술은 이제 우리가 봤던 거는 UTG 네. 가공 기술에 그때 이제 ESG로 묶으면은 그렇죠. 수처리 비용이 안 나오는 그렇죠. 거. 네. 유리 가공하면 왜 우리나라에서 시계 유리 산업이 중국으로 가버렸냐면 이게 시계가 강화 유리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가공 산업이 왜 중국 쪽으로 기술이 가버렸냐면 이 수처리 비용이 올라가면서 옛날에는 그냥 물에 그냥 흘려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는 필터 가지고 걸러야 되고 이러니까 비용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중국은 또 이제 그런 거 잘 이제 대충 보내다가 중국도 요즘에는 이제 그걸 하기 시작하니까 더 이제 후진국으로 가는 이런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수처리 이런 비용만 없다 그러면 사실 첨단 유리 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많이 그래서 좋지. 그래서 충분히 할만하거든요. 그 유리라는 게 뭐 이런 거 다 뭐 있고 그렇죠. 강화 그다음에 유리니까. 스마트폰 유리도 그렇고 이제는 하다못해 메타버스의 이제 헤드기어, 고글, 글라스, 스마트 글라스 다 유리잖아 유리. 자동차에도 유리.
유리 산업은 상당히 좋지. 어쨌든 하나기술의 최대 고객사는 삼성 SDI입니다. 그렇죠. 삼성 2차 전지 SDI, 쪽에서 맞아. 최대 고객이고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레이저 커팅이랑 면치. 이거는 이제 우리 체마 앵커가 단독 하신 거고요. 그거 앵커가 뭘 그걸 단독하고 그래. 그러게 말이야. 제가 업데이트는 좀 했고요. 네. 단독해도 뭐 네. 그게 나중에 다 검증이 되고 알려지는 그렇죠. 거라서 네. 굳이 뭐 내가 와 먼저 찾았어요. 뭐 단독 이거는 한번 때려야 되는데. 아니, 수익률 100%. 하나기술은 저 이거 뭐 그림으로 보면 이제 뭐 앞으로 근데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어요. 14만 주인가 공시가 났는데 근데 임원들 스톡옵션 같던데? 그렇지. 직원 5명하고 7월 13일 날 상장이 되는데 뭐 그 정도 물량. 그 오버행이라고 하는 잠재 매물 이게 물량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나온 다음에 사야지라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안 나오는 것 같아. 물량이 얼마 안 뭐, 돼요? 네, 물량이 뭐 얼마 안 임원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정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네. 삼성전자를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뭐 마이크론 이제 3분기 실적 나왔거든요. 걔네는 회계 연도가 조금 네, 4월 달라서. 결산일 거예요 아마. 달라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치면 2분기 음. 같은 거고요. 음. 일단 마이크론은 항상 서프라이즈가 나와요. 맞아. 이제 가이던스보다는 항상 잘 나오는 회사고, 그래서 뭐 이번에도 나올 만큼 나왔다고 해서 이걸 뭐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이러진 않았는데 정규 시장에서는 한 2% 네. 좀 넘게 올랐지. 장외에서 이제 또 다 되돌림 해버렸는데 시간 외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번에 그 EUV 장비를 맞아, D램에 도입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원가 부담 때문에 이제 시간 외에서 빠지는 거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그동안 D램에 그 원Z, 원A부터는 EUV를 도입해야 된다는 게 D램 업체 중에서 삼성만 유일하게 이거를 주장했었고,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아니야. 이거 그냥 기존에 DUV 가지고 가능해. 마스킹 수를 늘리면 가능해. 라는 게 이제 그 업체들의 논리였는데, 그 이제 EUV는 널찍한 부분을 한 번에 탁 그릴 수 있고, 뭐 QPT는 이 한 영역을 4번에 나눠서 네, 작게 그려서 이제 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마스킹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예. 마스킹이라는 게 뭐 증착, 노광, 시각, 세정 요 4개 공정을 한 번 흘리는 거를 마스킹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D램으로 하려면 이제 20 몇 번 해야 되는데 EUV로 하면 뭐 한 8번으로 다 되는 거고. 근데 삼성도 EUV 공정이 마스킹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제 원Z에는 한 번 들어가고 원 A에는 한 5번, 6번 들어갈 것 같아요. 마스킹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EUV가 많이 필요한 건데 하이닉스는 뒤늦게 얼마 전에 ASML하고 계약을 했고, 그렇지. 5년 장기 계약했고, 마이크론은 우리 할 수 있어 라고 샘플도 막 호기롭게 내놨는데, 이게 EUV를 안 쓰면 몇 달 쓰거나 1년 쓰면 뻑이 나요. 서버에서.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 쪽에 이제 뭐 노이즈 변수가 있었던 거고, 삼성은 그게 원 X에서 아마존장의 서버 D램이 문제가 생겼던 거고, 그러니까 미세하게 뻑이 난다는 게 이제 발열 문제가 나는 건데, 열이 엄청나니까. 그게 그냥 이제 PC용이나 컨슈머 제품은 검용 괜찮은, 쪽은 컨슈머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껐다 켰다가 하는데 서버는 한번 장착하면 얘가 수명이 닿을 때까지 계속 켜져 있거든요. 24시간 연중무휴. 네. 그러니까 365일 이제 연중무휴 계속 켜놔야 되거든요. 삼성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2년 2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삼성이 해결한 방식이 3가지거든요. 일단은 EUV를 써야 된다. 두 번째는 ALD를 확대해야 된다. ALD라는 게 원자층 증착. 그리고 이제 레이저 어닐링을 이제 통해서 그 원자 임플란트 한 거를 좀 안정화시켜야 된다. 이제 표면 처리 부분인데 요 3가지인데요. 다른 회사들도 똑같이 이거를 시행착오를 겪어야겠죠. 최소한 1년 6개월은 걸릴 거다. 그렇겠지. 그러면 그 사이에 D램은 삼성의 판이다. DDR5는 요렇게 연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 뭐 가설이 틀릴 수도 있고요. 과거에는 미국의 업체들이 선도하면 그걸 따라가는 뭐 인텔 효과 내지는 빈메모리에서는 그렇죠. 메모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걔네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추종하는 형태가 되는데 우리의 이제 바람이나 하반기에는 이게 좀 역전돼서 삼성이 선도하는 구조로 메모리는 원래 삼성이 선도를 했었고요. 그렇지. 이제 비메모리는 미국 업체들이 선도를 하면 따라가는 거였는데, 이제 뭐 메모리 쪽은 다 삼성이 주도를 하고 이제 마이크론 하이닉스가 따라가는 그림이고, 파운드리 하나 남은 거죠. 사실 파운드리 쪽만 넘으면 반도체는 한국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굉장히 다양한 칩들이 많지만 이제 어떤 물량이 큰 것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뭐 늘 하던 이야기죠. 우리 뭐 그러면 ALD 관련주들 봐야 된다는 거. 최근에 DNF, 어제 DNF 많이 떴거든요.
그 ALD의 이제 소재 쪽의 핵심 수혜주가 DNF고 이제 ALD 장비는 일본의 고쿠사이라는 회사 그리고 소재는 일본의 아데카라는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국산화로 이제 장비는 유진테크,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재는 지금 DNF가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어닐링은 지금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 쪽도 이제 모 회사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뭐 한다고 하는데 이오테크닉스 출신이 나가서 이제 만든 회사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특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슈가 좀 이야기는 있습니다. 제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반도체 애널들이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경우는 저도 거의 처음 보거든요. 그렇지. 거의 지금 뭐 반반씩 해서 한쪽은 슈퍼 사이클이다, 한쪽은 꺾였다, 꺾인다. 일단 2분기, 3분기까지는 다 좋다라는 인정해요. 그런데 4분기 내년부터 꺾인다라는 애널들이 한 반이고, 그리고 반은 계속 이제 슈퍼 사이클로 간다라는 원자재 시장도 그래. 네. 원자재 시장도 물론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당위성이 좀 있긴 했지. 왜냐하면 원자재가 여러 품목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상징적으로는 목재, 럼버라고 하는 목재하고 러버라고 하는 고무하고 6월 달에 원자재 선물 시장에서 40% 폭락했어. 원자재의 40%는 거의 다 죽었다고 보면 돼. 다 죽었다. 만약에 롱 포지션 매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코인하고 똑같아. 상징성의 꺾임이 뭐 지금은 유가만 덜렁덜렁 좀 오르고 있는데 나머지 리철 금속 쪽도 쭉 흐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마 반도체에서도 적용을 시키는 게 아닌가 싶긴 해. 쇼티지라고 하는 게 일부 중간에 공급망이 엉켜가지고 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수요가 따라와서 오른 게 아니다. 우리 한번 얘기했던 인플레이션이 가격 수요 막 얘기했잖아. 근데 공급이 쫄아들어가지고 오른 거지 수요가 올라서 오른 게 아니고 반도체도 똑같이 맞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쪽도 있는 것 같아. 왜 이 시장을 보는 사람들 헷갈리냐면 고정 거래 가격하고 스팟 그래, 가격이 스팟 가격. 보통은 한 뭐 1, 2개월씩 차는 있지만 비슷하게 가야 그래서 보통 시장을 뭐 좋게 보는 쪽이 많으면 이제 우르르 가고 안 좋게 보면 우르르 빠지고 이러는데 지금은 고정 거래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그런데 스팟 가격이 빠져요. 근데 이제 스팟 가격이 왜 빠지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고정거래 가격이라는 게 뭐냐면 주식으로 치면은 선물 가격이라고 보면 돼. 그래갖고 선물하고 현물의 가격 차이. 선물은 미래에 거래되는 배추 입도 선매처럼 그렇게 미래에 딱 거래되는 그 가격은 항상 시간을 가지고 가치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늘 비싸. 현물 가격보다. 고정거래 가격이 스팟 가격보다는 항상 높아야지 정상인 컨텐거 시장이거든. 근데 이게 점점 벌어지면은 미래 가격이 계속 오를까? 이렇게 보잖아. 그렇죠. 뭐 금융공학적으로는 논란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이제 그 스팟 가격 때문에 노이즈가 생기는 것 같아요. 결국은 스팟이 왜 안 오르냐고? 그렇죠. 이제 근데 전체 시장 95%는 고정 거래 가격이고 5%의 시장이 스팟 가격인데 보통 스팟 가격을 후행적으로 이제 고정 거래 가격을 어떤 변동을 주는 변수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어떤 외생적인 변수들이 많은 게 중국 업체들이 미국 반도체 굴기 때문에 반도체 제재 때문에 잘못하면 메모리도 못 받을 수 있겠네 라고 해서 미리 재고를 막 땡겨놨어요. 가수요가 막 붙었던 상황에서 그런데 미국이 메모리는 괜찮아 라는 스탠스를 주니까 얘들이 지고 있던 재고를 막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게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고정거래 가격은 탄탄하다 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로서 똑같은 거죠. 지금 삼성전자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D램을 로드맵을 간 거고 EUV랑 어닐링이랑 ALD를 가지고 간 거고 지금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완전히 길 잘못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방향 전환하는 와중에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인텔이 이제 새로운 칩셋을 내놓잖아요. CPU를. 그럼 거기에 맞춰서 D램이 DDR5가 돼야 되는데 지금 DDR5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밖에 없다라는 거면 이게 클라우드 업체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공포스러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반기 가서 이거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다시 재고를 땡기기 시작하면 이게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 네. 밀던 방향이니까 계속 밀어야지. 맞습니다. 네. 여기서 꺾어버리면은 이상해져. 좆된다. 메모리 가격이 왜 갑자기 훅 빠졌냐면 하이닉스 때문이에요. 하이닉스가 문제거든요. 하이닉스가 원흉이거든요. 왜 하이닉스가 원흉이었냐면 잘 타라 이거. 잘 타야 돼? 그럼.
왜냐면 1분기까지 반도체 되게 좋았어요. 사실 그때는 오버슈팅이었는데 이게 싸늘하게 쉽게 된 계기가 하이닉스가 우리 투자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IT의 신이에요. 3990하고는 별개예요. 왜 이래? 왜 이래? 함께 가는 거지. 같이 고소해 주세요. 알았어. 같이 타. 그러니까 갑자기 공급이 부족한 줄 알고 막 재고를 땡기다가 하이닉스 공급 늘려? 그러면 앞으로 뭐 미리 챙겨 놓을 필요 없겠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스탠스가 하이닉스가 한 40% 정도 이제 이렇게 빗 그로스를 본 거고 삼성이 한 20% 그리고 마이크론은 굉장히 10%대를 봤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원흉인 거죠. 그러면서 2분기부터 빠졌어요. 하이닉스가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스탠스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반도체주들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격도 빠지면 하이닉스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원래 올해 20조 벌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질렀는데 지금은 사실 상황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사실 자기들 생각하는 원제트 1A도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이번 실적 어떤 컨퍼런스 콜에서 보수적인 투자 스탠스, 우리가 너무 시장을 좋게 본 것 같아. 우리 1분기 이야기한 것보다는 투자 톤을 좀 낮출 거야 라고 하면 이건 또 시장이 심리적으로 확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간에 걸해서 한 2.6% 빠지니까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따라가. 이상하게 얘 아무런 저기도 없는데 심리적으로 그냥 따라가. 골 그렇죠. 때리지. 오히려 보면 국내 반도체는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EUV를 안 쓰는 거는 틀렸다라는 거 자인한 셈이거든요. 네. 이놈이 뭐 이게 분석이 되나? 약간 조금 패턴의 변화가 얼마 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게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좀 이렇게 관심이 더 가는 거? 여긴 다 물리적인 하드웨어잖아. 소프트웨어.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맨날 그렇죠. 카카오고 맞아요. 말랑말랑한 거. 그렇지. 네. 쉬운 거. 그렇죠. 그러니까 메타버스. 네. 하이브. 하이브. 우리 하이브 정말 쌀 때 찍었는데. 그렇지. 근데 IT의 신 이래놓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공정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넘어오면 이미지 메이킹 돼서 그렇지. 사실은 소프트웨어적인 건 많이 얘기했는데. 네. 여의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많이 이거는 팩트를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하지 말까? 뭔데? 쫄리는데. 그냥 카더라만 얘기해주고. 하더라. 지금 EUV 쪽으로 들어간다는 소리가 있어요. 썰이에요. 아직 팩트 확인은 안 됐고, 이 회사가 이제 CMP 장비랑 소재를 하고 있는데 EUV 쪽으로 들어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좀 이야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저도 확인 중인데 아마 제가 확인하면 아마 이미 너무 늦을 것 같고. 케이시텍. 네, 케이시텍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뭐 요즘 작전주는 작전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줘봐. 작전주도 많다. 다 작전이지 뭐. 하루하루 시세 뭐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래도 대선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자기가 비중 조절 잘하는 게 맞죠. 이게 뭐 몰빵으로 대선템 하면 이제 그거는 위험한 거고. 그러면 자기의 자산의 일부를 뭐 하는 건 저는 트레이딩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오케이. 자, 한국단자 움직이는데 뭐냐? 네. 한국단자는 일단은 뭐 제가 실적 대비 너무 쌌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EGMP 쪽에 이제 이 회사가 굉장히 인발부가 많이 돼 있고 점점 더 이제 한국산 커넥터 똑같아요. 이제 반도체도 주요 공정을 자꾸 국내 업체를 서플라이체인을 끌고 가려 그러잖아요. 그렇지. 전기차도 똑같아요. 이게 이제 국내 벤더들을 키우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력이 없어져. 옛날처럼 글로벌 소싱이 될지도 모르고 지금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어떻게 보면 스플릿 분리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경제권력이 그렇잖아요. 국내에 뭔가 이 든든한 파트너가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시총이 조 단위로 밸류로 많이 갈 거고 그 외 쩌리 회사들은 굉장히 디그레이드 될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양극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잘 되는 회사들 찍어야 되는데 이제 MC넥스, 뭐 MCX 한국단자, 네. 상패했지. 네 이제 코스피 아마 상패라 그래서 네, 놀라지 코스피, 마시고. 네. 그런 이야기 코스닥에서 패고 덜컥덜컥한 그런 이야기하지 마. 코스닥에서 이제 코스피로 입성을 네네. 7월 6일로 네네. 이제 코스피로 이제 이전 상장하면 또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 조금 왜냐면 또 이제 코스피 쪽으로 이제 관련 프리미엄. 네 인덱스 또 쭉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 8천억 1조 정도면은 네. 이제 좀 구성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되겠네. 있고 코스피 200 이런데 뭐 시총이 뭐 어떻게 되는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괜찮을 것 같고 베트남 어떻게 간대? 베트남 아니긴 아직 모르겠어요. 예. 그냥 안 물어봤어. 그냥. 안 물어봤어? 예, 예. 그러니까 뭐 어차피 요즘 뭐 트래블 버블도 얘기하고 백신 맞고 다 해서 다 계속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출장들을 가면은
출장을 가야 돼. 안 가면 기업이 그렇죠. 이 맞아요. 공장이 베트남에 있는데 여기서 못 가보면은 어떻게 되겠어? 거기 가서 그 최고 경영자 가서 다 이런 것들 지정해줘야 돼요. 이렇게 크게 그림 그려주고 이제 사실 그리고 설비가 적은 규모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그 가치 투자 클럽하고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의 스톡헌터 자료들이 계속 올라온다는데 실적 위주의 자료들을 계속 던져주고 있어요. 그 에리스 존슨 아시아라는 기업을 오늘 목요일 날 아침에 방송했는데 얘도 실적이 굉장히 점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매출의 99%가 베트남에서 나오는데 베트남의 전력 케이블은 이 세 개 업체가 다 아도를 독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리스 존슨 아시아 가장 포지션이 높아 한 24% 정도 되는. 베트남은 전력을 생산 가동이 공장에 올라가면 전력 소모도 많고 더 지어야 되고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실적이 빵빵 뛰겠다. 또 LS 네트워크는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도 연관성이 또 있대. 그러니까 LS는 약간 뭐 그쪽 색깔이 있는 색깔을 정하면 안 되는데, 그지?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데. 네. 하여튼 그건 뭐 그냥 카더라. 나도 잘 몰라. 기회는 소녀처럼 다가와서 바람처럼 사라진다. 그러니까 소녀처럼 찰진데. 살며시 다가와. 나도 몰라 이게 다가왔는지. 시세는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 요즘 명언집 찾아보고 있어. 아니야. 원래 강호동이야? 원래 있던 거야. 원래 있던 거야. 해준 거야. 저건을 잘 새겨보면 돼. 휴가 안 가세요? 휴가? 네. 그거 중요한 포인트야. 왜냐하면 주식시장도 휴가 시즌이라는 게 있어. 특히 이제 보통 마켓 메이커가 뭐 시장을 만드는 사람, 큰 손, 그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 세 개의 부류가 있지만 외국인 기관 하잖아. 근데 지금은 마켓 메이커가 개인이야, 개인. 개인이 더 커. 막 들어 동학개미. 기관이랑 그 실제 운용하는 자금의 크기는 개인이 더 커. 근데 이제 개인들은 이게 오합지졸이라서 툭 치면 이렇게 돼서 좀 저기 하지만 개미라고 표현하지만 뭉치면 무서운 거지. 뭉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휴가 시즌에 가면 외국인들은 휴가를 갈 때 포지션은 정하지 않고 그냥 가요. 그래서 휴가 시즌에는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은 마켓이 얇아져. 호가가 이렇게 그래서 10,000원, 11,100원, 12,100원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10,000원이 있고 갑자기 1,300원도 있고 막 이제 10,000원에 사면은 1,500원에 걸어놔야 되는. 여기 얇으면은 툭 치면 우르륵 내려가고 툭 치면 우르륵 올라가고 이렇게 돼. 근데 결국에 나중 지나 보면은 그 위치에 와 있는 거야. 또 10,000원에 와 있어. 아니 그래서 휴가 안 가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얇아진다. 이럴 때 무리하지 마. 같이 휴가 가. 야 돼. 개인 투자자도 휴가 가야 돼. 쉬세요. 휴가 여름 관련돼서 좀 휴가죠? 네. 잘하는 거 있잖아. 오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맞아요. 거기 잭시믹스랑 근데 거기가 무슨 PT 어플도 낸다고 하면서 오늘 좀 올랐던데 PT 어플 때문에 오른 건 아니고 이것저것 다 뭐 오늘 오른 거는 덩어리가 얘기해서 그래. 아침에 정경민 차장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을 이제 자기 관심 기업으로 브리핑을 했어. 내 옆에서 맞장구 쳐주고 막, 잘한다. 이동치 너도 래쉬가들이 있니? 내가 너한테 맞는 래쉬가드가 우리 있니? 공개 방송 때 발레했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나 봐요. 걔 발레했대? 네. 그래? 안 들었구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을 얘기 좀 했고 거기에 뭐 잭시미스 있고 또 뭐 있던데? 많던데? 많아요. 그 다음에 뭐 내일 젤 무슨 젤. 사실 뭐 변이 바이러스고 지랄이고 나가겠다는데 어떻게 막겠니? 나가는 거야. 확실히 여자분들이 소비재 쪽은 트렌드가 빠른 것 같아요. 떨어지. 여기 핫하다는 거 빨리 아니까 그럼. 그럴 때 사야 돼. 질러. 사라 팔아라 아니다 이거. 뭔가가 이게 트렌드가 막 올라올 때 뭔가 뭐 만약에 뭐 승무원 컴팩트라든지 갑자기 막 타이트한 바지 입다가 갑자기 펄럭펄럭한 바지 입는데 어디서 잘한다 그러면 그런 거 사야 돼요. 어글리 슈즈 같은 것들은 필라코리아가 그 한 해만 8배 올랐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뭐 옛날 허니버터 칩 같은 것도 그렇고 맞아요. 아주 독특한 상품이 있거나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있거나 야 진짜 이건 될 것 같아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얘는 계속 반도체를 보는 거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죠. 도둑질 하는 거고. 그러니까 힘들게 돈 벌고 있어요. 나는 맨날 원자재 악플 달지 마세요. 저 힘들게 돈 벌고 있어. 원자재 금리
뭐 이런 것만 보고 앉아 있고. 좀 쉬운 종목 찾아야 되겠어. 나 왜 끙끙거리면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말이. 네. 쉬운 거 해. 그냥 이재명 테마 그러면 거기에 걸리는 거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다 내 대북주 하다가 우르륵 됐잖아. 송충이는 솔잎을 뜯어야 돼요. 진짜 안 하다 가면 사고 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아 그때 형이 막 통일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 나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사실 교류가 활발해졌잖아. 근데 뭐 그 뒤에 정치적인 거야 내가 어떻게 하겠어? 알고 보면 대북 전문가예요. 아, 우리 전문가지. 2차 전지는 네. 전기차 말고 또 어디다가 써요? 쓰임새가 많아요? 많지. ESS 쪽 많이 써요. ESS도 있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아,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먼 미래에 얘기일 수 있지만 삼성중공업이 그동안 이제 ESG라는 환경 문제 때문에 LNG 선 얘기들 많이 했단 말이야. 이게 원료를 LNG로 써서 배출하는 유해 물질을 줄이는 그거를 또 테마를 잡았다. 오늘은 배터리로 움직이는 배. 네. 아. 비행기. 이런 거. 2차 전지 다. UAM 이런 거. 2차 전지는 쉬워. 그냥 충전해서 쓰는 거야. 1차 전지는 한번 쓰고 버리는 거고. 네. 우리 조그마한 그 전지들. 집에 반도체가 다 붙잖아요. 가전들이 스마트해지니까. 아, 그쵸. 네. 냉장고도 스마트해지고, TV도 스마트해지고, 청소기도 스마트해지고, 나중에는 옷도 스마트해져요. 이런데 칩이 다 붙어요. 오세요? 네, 그러면 이게 배터리로 작동을 해야 되겠죠. 아. 그럼 이제 여기 배터리들이 작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은 뭐 패널, 그렇죠. 태양광으로 태양광 하든지. 패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충전을 하겠죠. 충전을 무선으로 충전하는 그런 기술로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도 기술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뭐 제일 큰 거는 전기차 쪽 워낙 크게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예전에는 이제 발전을 한 것들을 다 송전을 통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이제 발전소에서 송전 그러면 이제 송전만 까는 게 너무 비싸요. 그렇죠. 특히나 뭐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바다 위에서 충전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전기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해저 케이블을 깔아야 되면 너무 비싸니까 ESS로 저장해놨다가 이거를 이제 가져오는 거죠. 전기를. 그걸 뭐 나중에 수소로 바꾸기도 하고. 생각보다 쓸 데가 많네. 그럼요. 네. 폐배터리 사업을 얘기했잖아. 그건 아직은 상업화되거나 상업화되려면은 더 걸려야 돼. 너무 빨리 설레발을 치는 거야. 왜냐하면 2차 전지 보급도 전기차 보급이 그렇게 이제 많이 돼 있진 않잖아. 그쵸. 수거도 안 되는데 폐배터리를 먼저 얘기하는 거는 상업성이 없어. ESG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ESG 그렇지. ESG 지금 점수 올리려고. 그렇지. 네. 뭐 그런 정도. 망해요? 민감한데 망하냐? 아니요. 안 망할 것 같아. 망하진 않지.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냥 소비 쿠폰 또 이렇게 쿠폰 발행하면 또 많이 사요. 사람들을 기업의 도덕성 때문에 불매하겠다라는 사람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뭐 이제 일단 더 싼 거 나오면 사요 그냥. 이베이 잘못 데려온 걸까요? 이베이요? 그건 좀 부정적인 것 같아. 일단은 사실 뭐 지마켓이나 옥션이 확 성장하는 회사는 아니었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전체 이커머스 시장이 한 20%씩만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5%씩 성장밖에 못 하던 상당 부분 이 어떤 경쟁 내에서 좀 뭔가 밀리던 애들이니까 예. 그런 거에 비해서 좀 비싸게 산 감은 있는데 그런데 신세계 그룹하고 분명히 시너지는 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신세계 건설이 이베이 그 때문에 오른다고. 그럼 뭐 갖다 붙이고 신세계 INC도 그런데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야. 그리고 실제 S&P라는 데에서는 S&P 많이 들어봤잖아. 이 신용 평가를 하는 기관이지만 국가에 대한 신용 평가도 하지만 기업에 대한 신용 평가도 하는데 신세계에 대해 이마트에 대해서는 부정적 등급으로 낮춘 것 같아. 네. 그럼 걔네들이 좋게는 안 본다는. 물론 한국만의 독특한 소비 문화와 또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 잘 되길 바라지만 지금으로서는 나는 조금 좀 그래. 결국은 이제 풀필먼트라 그러는 건데요. 그래. 이제 풀필먼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얘가 어떤 마지막 퍼즐이었던 건데 신세계 입장에서는 이게 풀필먼트 우리 아이템 참고하시면 나오는데요. 우리 아이템에서 한번 풀필먼트 쭉 한번 설명했었는데 그 네이버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연합군을 꾸리고 있거든요. 쿠팡이라는 회사는 제국군이에요. 전부 내재화돼 있어요. 물류부터 뭐 이런 시스템들이 다 내재화돼 있는 회사고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네이버는 연합군을 꾸리고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신선식품을 가지고 있는 이제 신세계 그룹이에요. 이마트. 왜냐면 이 콜드 체인이 돼 있잖아요. 이마트에 다 물류 창고를 쓰면 되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떻게 잘 엮을 거냐 이게 잘했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오늘 한진 좋게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택배 가격 올렸잖아.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똥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 똥이 정제를 하려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지.
오폐수 처리를 잘 해서 깨끗한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워낙 그 오너들이 개차반을 만들어놔서 그런 좋은 재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영도 안 되고 그런 기업들 많다 그랬잖아.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항공우주 오너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또 얘기해야 돼. 아, 이 슬픈 한국항공우주. 막 오늘 또 스페이스X 뭐 앨런 머스크 또 올렸네. 뭐 또 몇 개 쐈네 위성. 근데 다 전혀 못 거기, 가잖아요. 다 거기에 연관이 되는. 아니 그냥 링크만 거는 게 아니라 뭐 진짜 실제 리얼리티에 연관성이 있음에도 주가 전혀 반응 안 해. 뭐 해킹 당했네 이런 거만 하고 앉아있고 답답해 뒤지겠네. 세계도 틀렸대? 경찰에 고발했대. 그래. 근데 왜 경찰에 고발을 하셨는지 모르겠네.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는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뭐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야. 카이 좋은 회사입니다. 분명히 10만 원을 나는 간다고. 이게 시간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몰라도 그렇지 10만 원은 간다는 회사고 사실 이럴 바엔 차라리 그 탐내는 기업 알잖아 뭐 네. 그냥 그렇게 그래서 거기 그냥 차라리 줘버리는 이렇게 만들겠지. 주가는 뭐 날아갈 텐데. 그래. 땡. 땡.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시장이 늘어지는 것도 있고 뭐 늘어지는데 억지로 막 텐션 줘가지고 하지 말고 오늘 하여튼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한 이유는 뭐 뭔가 딱히 임팩은 없어요. 네. 좀 임팩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주발린 김송 아나운서, 이송 아나운서 입으로 이러지 입으로. 아니. 이송 아나운서 고생하셨고 우리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도 고생하셨고 텔레그램 가치투자 클럽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자료 맨날 주시는데 제가 잘 소화를 못해가지고 일단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에 가서 직접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안 해? 구독 좋아요. 구독 어떻게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알림, 설정 댓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알겠습니다. 안녕. 안녕.